자, 유전 첫 번째 수업 시간 하겠습니다. 자, 유전은 오늘 내가 유전을 할 건데 용어를 잘 써야 돼. 용어. 그러니까 용어 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말장난을 많이 하시는 거지. 용어를 잘 써야 돼. 용어를. 알겠니? 유전의 용어를 잘 써야 돼. 유전. 물론 이제 책대로 보면 유전이 뭐냐라는 건데 부모의 형질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한테 갖고 있던 어떤 특정한 형질이 자손한테 전달되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형질부터 얘기할게. 부모의 형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도 확대 좀만 할까? 부모의 형질이라 그랬는데 형질이 뭐냐라는 거야. 형질이 뭐냐? 자, 다시. 유전이 뭐야? 그러면 부모로부터 형질을 물려받는 걸 우린 유전이라 그래. 그럼 부모로부터 받은 형질이 뭐냐라는 그 형질의 단어부터 알아야 되겠지. 형질이 뭐야? 여기 있는 거야. 생물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형질이라 그래. 알겠니? 근데 우리는 됐니? 외모적 특성을 유전이라고 형질이라고 해도 돼. 외모적 특징을. 속에 있는 건 어차피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거든. 사실은 성격도 유전이래. 알겠니?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생각 뭐 이런 것도 유전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 성격을 어떻게 표현해?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을 갖다가 형질이라 그래. 봐. 선생님은 뭐가 있어? 쌍꺼풀이 있어. 그러니까 쌍꺼풀은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알겠니? 선생님 쌍꺼풀 어찌지? 이 부모로부터 받은 거야. 어디 산이야? 그랬더니 어떤 새끼가 대치동산이냐고 묻더라고. 알겠니? 야, 무슨 내 쌍꺼풀이 대치동산이야. 압구정? 야,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형질에 손 하나도 안 댔단 말이야. 알겠니? 선생님, 그거 어때? 멋지지? 헛되도 없고. 알겠니? 이거 부모한테 받은 거야. 알겠니? 이거 무슨 대치동에서 만들고 그러지 않아. 솔직히 해봐라. 여기서 만든 사람. 됐니? 수업하다 보면 이게 코가 이렇게 만져지는 사람이 있던데, 대치동에서. 누구한테 받았니? 그랬더니, 은우님? 막 이러던데. 나 자연산이야. 믿기지 않겠지만 선생님 다 자연산이야. 알겠니? 선생님 뭐 있어? 어머 깃발. 이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니? 이건 깃발. 이것도 뭐야? 형질이야. 부모로부터 받는 형질. 쌍꺼풀이 있다. 귓볼이 있다. 선생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혀를 말 수가 있어. 알겠니? 아무나 말 수 있는 거 아니야, 혀? 지금 입속에서 다 혀 말고 있지? 입속에서 다 혀를 말고 있는데, 자, 안 말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말은 못하겠고. 근데 혀를 만다, 못 만다, 그건 중요치는 않아. 알겠니? 혀를 못 만다, 그래서 뭐 내가 말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지. 혀를 말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다 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우린 또 다음에 배울 건데, 피부색도 형질이야. 알겠니? 약간 선생님 무슨 피부색이야? 선생님 피부색 무슨 색깔이니? 멋진 색이라고 해 이런 걸. 알겠니? 우리 민이는 애가 좀 허여물거리 하잖아. 그지? 저런 피부색은 아우 허해가지고 알겠니? 이 정도 이런 거 됐니? 피부색도 유전이고 또 뭐가 유전일까? 많지. 너희들한테 나타나는 형질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형질들인 거야. 알겠니? 자, 그걸 형질이라 그래. 두 번째인데 요걸 잘해야 돼. 형질인데 대립형질이라는 말을 내가 쓸 거야. 그러니까 대립이라는 건 뭐야? 상반되더라 라는 거지. 잘 봐. 형질, 쌍꺼풀. 그럼 대립형질은 뭐가 있냐면 쌍꺼풀이 있다, 쌍꺼풀이 없다. 요게 대립형질인 거지. 쌍꺼풀이 있다의 대립형질은 키가 크다. 이상하잖아. 말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귓볼이 있다, 대립형질은 뭐야? 귓볼이 없다가 돼야 되지. 귓볼이 있다의 대립형질은 뭐야? 혀를 말 수 있다. 이상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됐니? 혀를 말 수 있다의 대립형질은 혀를 말 수 없다. 됐니? 귓볼이 있다의 대립형질은 귓볼이 없다. 쌍꺼풀이 있다의 대립형질은 쌍꺼풀이 없다. 피부색이 밝다의 반대는 어둡다. 오늘 무슨 완두콩 할 텐데 완두콩의 색깔이 노랗다의 대립형질은 녹색이다. 완두콩은 둥글둥글한 완두콩이 있어. 우리가 주로 먹는 게 둥글둥글해. 알겠니? 근데 완두콩이 주름진 완두콩도 있어. 너희들이 잘 안 먹어. 됐니? 주름진 완두콩이 있어. 그래서 완두콩의 모양이 둥글다의 대립형질은 주름지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생맹도 우리가 배울 건데 생맹의 대립형질은 정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립, 비교해야 될 형질을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유전자 간단 넘어가고 표현형 잘 봐 여기서. 이 대립형질을 말로 써. 말. 대립형질을 말로 쓰는 거야. 대립형질을 말로 쓴다. 그걸 표현형이라 그래요. 방금 전까지 한 거 내가 다 표현형인 거야. 쌍꺼풀이 있다의 대립형질은 쌍꺼풀이 없다요. 키가 크다의 대립형질은 키가 작다요. 피부색이 검다의 대립형질은 피부색이 하얗다고. 됐니?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표현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표현형을 나타내세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말로 쓴 걸 나타내세요. 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질, 대립형질, 표현형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자, 유전자형, 타가수분, 순종 뭐 이런 얘기는 다시. 야. 자, 방금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었지? 형질. 됐어, 형질. 됐죠? 그 다음에 표현형 이렇게 했지. 자, 지금부터 이제 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보자. 됐어요? 그러면 표현형인 또는 형질 또는 대립형질인 쌍꺼풀이 있다부터 할게. 쌍꺼풀이 있다. 그러면 쌍꺼풀이 나타나는 거지. 됐니? 그 쌍꺼풀을 나타내는 물질이 있지. 쌍꺼풀을 만들어내는 어떤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 아, 선생님은 이제 뭐가 있어? 쌍꺼풀이 있지. 나는 뭐가 있는 거야? 쌍꺼풀에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가우스는 뭐가 있다? 쌍꺼풀 유전자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쌍꺼풀 유전자는 어디 있어?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야. 잘 봐. 학생들이 여기서부터 안 되니까 고등학교에서 유전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부터 유전이 나와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나와. 자,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 짜잔. 요렇게 생긴 놈을 배웠어. 얘 뭐라 그래? 염색체. 요걸 염색체라 그러는 거야. 염색체는 엄마한테 하나 받은 거,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 그래서 부계 염색체와 모계 염색체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됐니? 염색체. 됐니? 그리고 이 염색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유전자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디 있는 거야? 염색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번 염색체다라고 하면 우리는 23쌍 또는 22번 그 다음에 성염색체 XY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1번 염색체에 잘 봐. 1번 염색체에 카우스에 쌍꺼풀 유전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1번 염색체에 카우스에 쌍꺼풀 유전자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유전자는 어디에 있어? 염색체에 있지. 근데 염색체가 두 개지.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그러니까 항상 유전자는 몇 개로 표현돼야 돼? 두 개가 표현되는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받은 쌍꺼풀 유전자, 아빠한테 받은 쌍꺼풀 유전자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하나의 형질에 대하여 유전자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다시 하나의 형질에 대하여, 형질 뭐라 그래서? 겉모습. 혀를 말 수 있다. 그러면 혀말이 유전자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선생님은 쌍꺼풀이 있지? 나의 쌍꺼풀 유전자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나는 귓볼이 있지? 그럼 나의 귓볼 유전자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알겠니?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선생님이 약간 곱슬머리야. 나는 곱슬머리니까 곱슬머리 유전자 어디 있어야 돼? 뭐 어디 어느 염색체에 있겠지? 두 개. 또 뭐 있을까? 피부색 유전자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기타 등등 모든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봐. 이제부터 봐. 하나의 형질은 동일한 염색체. 알겠니? 동일한 염색체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야. 이렇게. 됐니? 다시 봐. 이건 아빠 거고 이건 엄마 거네. 그런데 여기가 쌍꺼풀 유전자야. 됐니? 그럼 아빠한테 1번 염색체의 쌍꺼풀 유전자가 여기 있으면 엄마한테 받은 쌍꺼풀 유전자도 동일한 위치 여기 있어야 되겠지. 됐니? 근데 만약에 엄마한테, 아빠한테는 쌍꺼풀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엄마한테는 쌍꺼풀 유전자가 여기에 있다. 됐니? 이건 성립할 수 없음.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유전자 뭐야?
유전자, 내 형질을 나타내는 것. 내 형질을 나타내는 걸 유전자라 그래. 그 유전자가 어디에 있다? 염색체에 있고 이 염색체는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았으니까 유전자도 엄마 거, 아빠 거 하나씩 있어야 되고 이걸 표현할 때 염색체 동일한 위치에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쌍꺼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의 염색체는 유전자가 몇 개 있을까? 겁나 많아. 알겠니? 하나의 염색체는 유전자가 겁나 많아. 보통 1번 염색체에 유전자가 몇 개 정도 있냐면 한 3,000개 있어. 3,000개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에 쌍꺼풀 유전자 있어. 여기에 혐아리 유전자 있어. 여기에 피부색 유전자 있어. 여기에 뭐 있을까? 생명은 안 된다. 다른 뭐 머리카락 유전자 있어. 뭐 기타 등등 유전자가 겁나 많은 거야. 하나의 염색체 유전자가 몇 개 있어? 겁나 많은 거야. 하나의 염색체는 보통 평균 1,200~300개씩 있는 거야. 하나의 염색체 안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손한테 줄 때 유전자를 줄 수는 없어. 유전자가 너무 많으니까.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인간은 약 25,000개에서 3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한 3만 개 정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어디다 넣어놨어? 염색체에 넣어놓고 내 자손한테 줄 때 얘야. 내 자손한테 줄 때 요 염색체를 통으로 주는 거야. 그럼 염색체를 통으로 줘야 유전자가 한 방에 통통 날아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가 1번 염색체니까 또 아까 여기 2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봐라. 쌍꺼풀 유전자는 1번 염색체 있지. 됐어요? 그럼 혐아리 유전자는 어디냐면 2번 염색체에 있어. 혐아리 유전자는 여기 있는 거야. 여기. 혐아리 유전자는. 됐어? 선생님의 머리카락 곱슬 유전자거든. 나의 곱슬 유전자는 여기 있대. 이렇게. 3번 염색체 이렇게. 3번 염색체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까지 있어? 22번 염색체까지 있는 거야. 22번 염색. 22번까지는 무슨 염색체라 그래? 이걸 상 염색체라. 네, 상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22번까지 있는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남녀 공통으로 나타나겠지. 알겠어? 이건 남자 여자 관계없이 다 갖고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봐. 어떤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있어. 잘 봐. 여자는 XX지. 됐니? 근데 봐. XY가 남자지. 그러니까 남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유전자가 있어. 이게 Y 염색체야. 이게 Y 염색체야. XXXY야. Y에도 유전자가 있어. Y에도 유전자가 있어. Y에도 유전자가 있어. Y에도 유전자가 있어. 그 Y에 있는 유전자는 여자들은 가질 수 있어 없어? 그렇지. 여자들은 가질 수 없지. 그래서 Y 염색체에도 유전자가 있냐 그러면 있어. 그럼 누구만 공통적으로 누구만이 가지고 있어야 돼? 남자만 있어야 되는 거야. 남자만. 뭐가 있을까? 남자만 나타나는 거. 여자한테는 없어. 남자한테만 있는 거 뭐 있을까? 목소리. 여자는 소리가 안 나? 이상한데? 안녕? 말하는데. 목소리 통? 야! 목소리가 왜? 이상해? 이런 고음이 왜 남자한테도 날 수 있잖아. 모르는 거니? 모르는 말인데. 왜? 이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는 딱 남자에게만 딱 나타났다고 보기가 어렵지. 근데 뭐가 있냐면 다이모증이라는 게 있어. 남자 유전자에 있다. 남자 Y에 이렇게 있는 다이모증이라는 건 뭐냐면 귀 속에서 털이 나. 알겠니? 모든 남자가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일부 남자한테만 난다. 귀에서 이렇게 털이 난다. 알겠니? 선생님 아침마다 면도하듯이 그 사람들도 아침마다 귀를 깎아줘야 돼. 여기서 털이 막 자라니까. 이런 다이모증 이렇게. Y에도 염색체가 있는 거야. 나중에 이거 배워야 돼. 그 X 염색체 유전자가 있죠. 그렇지. 이게 생명이야, 생명. 우리 이제 맨 마지막에 생명 배울 건데. 그러니까 생명은 여자들은 유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 X 염색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생명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지. X 염색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 성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도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유전에 기초하고 있는 거야. 기초. 용어를 알아야 유전이 시작이 되는 거야. 나랑 유전자라는 얘기를 할 거고 유전자 어디 있니? 그럼 어디 있다 그래야 돼? 염색체에 있다 그래야 되고 유전자는 하나의 형질에 대하여 몇 개가 나타나야 돼? 두 개가 나타나야 돼.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는 아빠한테 받은 거. 알겠니? 그래서 유전자는 항상 뭘로 존재한다 그래야 돼? 쌍으로요. 그러는 거야. 유전자는 항상 어떻게 나타나야 돼? 쌍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거야. 유전자 어떻게 나타나야 되니? 쌍으로 나타내야 돼요. 알겠니? 자, 여기까지 됐니? 자, 두 번째 유전자 얘기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딨니? 그러면 염색체 있지. 그럼 내가 유전자를 나타낼 때마다 염색체를 그리지. 불편해. 다시. 내가 유전자를 나타낼 때마다 뭐 해야 돼? 염색체를 그려야 되지. 불편해.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쓰기로 했어. 그냥 유전자 내가 나타날 때마다 이거 맨날 그려가지고 쌍꺼풀 여기다 그래야 되겠니? 아이 불편해. 많이 불편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기로 했어? 기호로 나타냈어. 그래서 유전자를 나타내는 기호는 뭐야? 영어의 스펠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어. 그래서 쌍꺼풀 유전자가 어떻게 나타날까? 그냥 라지 A. 여기 쌍꺼풀 유전자가 라지 A. 여기서 또는 뭐 라지 A 또는 스몰 A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 라지나 스몰 A 있다 할 건데 우성이나 열성을 표현하는 단어야. 그러니까 큰 대문자, 소문자는 우성과 열성. 아직 우성과 열성은 안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유전의 유전자, 염색체 이런 용어를 잘 몰라서 애들이 어려워해서 그것부터 한 거야. 자, 유전자가 이제 뭔 줄 알았지? 됐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유전자.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 몇 개 나타나야 돼? 무조건 두 개가 나타나야 돼. 유전자는 어디 있어야 돼? 염색체에 있어. 염색체 어디 있어야 돼? 동일한 염색체에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돼. 그리고 동일한 유전자라고 말하는 건 얘네 둘이 무슨 염색체라 그래? 상동 염색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상동 염색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그래서 유전자는 어디 있니?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 상동 염색체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요게 유전의 시작인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이제 용어 설명이니까. 야, 어디야? 너 이래?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형질, 대립형질, 표현형, 그 다음에 유전자 한 거야. 그래서 알파벳의 기호로 나타난다.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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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두 개씩 나타나게 돼 있잖아. 대문자와 소문자는 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됐죠? 두 번째, 순종과 잡종 얘기를 할 거야. 됐어요? 순종, 잡종인데 순종은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가 뭐라 그래서? 두 개가 나타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두 개가 나타나면 그 두 개가 같으면 순종이라 그래. 즉 라지 R 이러면 뭐가 돼야 돼? 순종. 유전자가 같잖아.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가 같아요. 순종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는 라지 R, 아빠한테 받은 건 스몰.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잡종 그러면 돼요. 아주 쉽죠? 근데 이제 봐라.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오면 정답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봐봐. 됐니? 라지 R, 스몰 I. 됐니? 요거 잡종일까 순종일까? 잡종일까 순종일까? 뭐야? 태나 뭐야? 이런 잡종. 됐어? 조영아, 야, 잡종이야 순종이야? 그 순종이야. 왜 순종이냐면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쌍꺼풀이면 얘는 귓볼이야. 달라.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가 두 개 나타나니까 이게 쌍꺼풀이야. 쌍꺼풀에 대해서 라지알 순종.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혐알이야. 그럼 혐알에 대해서 순종.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얘네 둘은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도 없지. 얘는 쌍꺼풀이 되고 얘는 혐알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뭘 이렇게 쓰는 거야 선생님들이? 낚시.
이게 낚시. 이게 딱 던져놓고 어떻게 돼? 하면 어떻게 돼? 확 하고 물려가지고 이제 탁탁 되는 건 낚시질에 당한다고 낚시해. 알겠냐? 안 나? 아프지 않지? 아프면 안 된다. 그지? 특히 차가 아프면 안 돼. 제 이름이 안나야. 차 안나. 차가 아프면 안. 그런 새끼들. 너니 차가 안 나? 은영아, 수업하자. 그지? 이거 순종이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많이 나와 시험에. 됐어요?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잡종이야. 하나가 라지알. 알겠니? 스몰알. 됐니? 그러면 요 라지라는 유전자를 아빠한테 받았는데 라지의 반대 유전자인 거. 스몰알 받은 거야. 아직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 조금 이따 뭐 하나 설명하면 이해가 되고. 라지알, 스몰알. 그러면 무조건 잡종.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으면 잡종. 부모로부터 동일한 유전자를 받으면 순종.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다 이렇게 생긴 거지. 알겠니? 다 이렇게 생겼잖아. 알겠니? 만족해? 그럼 부모한테 감사하다 해야 되는 거야. 뭐가 좀 불만이야? 오늘 집에 가서 엄마 누구야? 아빠야 엄마야? 이거 나 왜 이래? 알겠니? 쌍꺼풀이 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있구나. 대치동? 아 미안하다. 압구정? 아 그지? 대치동보다는 압구정이 좀 낫대. 잘한대.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쌍꺼풀이 없어? 엄마? 문제야? 아빠 문제야? 하고 하면 돼. 알겠니? 아빠가 바로 대치동으로 보내줄 거야. 썰렁했다. 됐어. 자, 갑니다. 자가수분, 타가수분 우리가 이제 많이 할 건데 우리는 됐니? 유전을 동물의 교배로 유전이 좀 어려워. 인위적으로 교배가 좀 어려우니까. 알겠니? 그래서 실험을 할 때 뭘로 할 거냐면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다 식물로 해. 식물로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가수분 하나의 나무에서 교배를 하는 거야. 암꽃, 숫꽃. 하나 나무에서. 자가. 됐니? 그러면 한 나무에서 자가수분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유전자가 같은 것끼리 교배가 되는 거야. 타가수분 그럼 뭐가 돼야 돼? 전혀 다른 나무. 됐니? 여기 A라는 나무하고 B라는 나무가 있는데 B라는 나무에 있는 꽃가루가 C라는 A라는 나무로 와서 교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완전히 다른 것끼리 교배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자가수분이라면 같은 나무에서 정자나 난자가 수정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유전자가 같은 것끼리 교배가 되는 거지. 됐어요? 같은 나무에서 교배가 됐으니까 식물만 되는 거야. 타가수분, 타가 무슨 뜻이야? 유전자가 다른 걸 교배하는 거야.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용어 정리가 기본이야. 용어 정리가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야? 형질, 대립형질, 표현형은 한글로 쓰는 거야. 내가 말로 쓰는 걸 표현형, 유전자형을 지금부터 쓰겠지 내가. 유전자형 이렇게. 나랑 용어 정리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나왔던 거네. 이렇게. 이게 상동염색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 하나가 누구 거? 아빠 거. 하나가 누구 거? 엄마 거. 그러면 하나의 유전자가 아빠한테서 있으면 엄마한테서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얘는 잡종 유전자군요. 얘네들은 순종이 되는 거야. 대문자와 소문자는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의 시작점입니다. 지금부터 유전이 시작됩니다. 유전이 시작돼 보자. 됐어요. 조금만 더 갈게. 자, 여기까지가 기본기야.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아주 기본이어서. 누구냐면 유전이 유전이 밝혀진 지는 얼마 안 됐어. 이제 채 100년 조금 더 됐나? 100년 좀 더 됐겠네요. 이 사람은 알아야 돼. 멘델이라는 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멘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멘델이라는 사람은 알아야 되고, 멘델은 과학자는 아니야. 누구야? 혹시 알아? 신부님이야, 신부. 성당의 신부야. 그러니까 성당의 신부인데, 선생님은 성당을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성당의 신부님들은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택한 건 농사였대.
그러니까 일요일은 그 뭐지 미사를 뭐라 하는 거야 미사를 뭐 하라 그러던데 아무튼 미사를 진행이라고 해도 돼? 진행하고 또 천주교 신자들 또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인터넷에서 보는 친구들 나 저 교회를 안 다니 잘 모르는 거야. 저 천주교를 아무튼 미사를 그거 하시고 평일에는 농사를 지셨대. 신부님께서 농사를 지다가 되게 독특한 걸 발견했대. 완두콩을 수확을 하면 어느 해는 둥글둥글한 완두콩이 수확이 되고 어느 해는 쭈글쭈글한 완두콩이 수확이 되고 그러더래. 뭐야? 어쩔 땐 이해가 나오고 어쩔 땐 이해가 나오고. 뭐지? 아 이게 뭔가 부모로부터 뭐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래서 그때부터 둥근 완두콩은 둥근 완두콩끼리 따로 심고 그 다음에 주름진 완두콩은 주름진 완두콩끼리 따로 심어서 어제 아이스크림 새로 들어왔어. 저 신빙이야. 알겠니? 어제 아이스크림 새로 들어왔다 알겠니? 너 좀 먹어봤어 아이스크림? 먹어봤어? 비밀인데 하나 알려줄게. 진짜 비밀이야. 저 아이스크림 공짜야. 오 신기하지? 공짜야. 엄청 공짜 알겠니? 알겠어? 형편이 어렵다고 안 먹으면 안 돼? 공짜야. 됐죠? 자 간다. 아저씨 됐어? 서 있던가. 저기 서 있는 책상이 왜 있는 줄 아니? 알아서 해라. 내가 바빠서. 됐니? 그래서 신부님이 그래서 둥근 완두콩은 둥근 완두콩끼리 심어보고 주름진 건 다시 주름진 것끼리 심어보고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걸 발견한 거야. 둥근 것끼리 교배해서 심었는데 거기서 주름진 완두가 나와. 주름진 완두끼리 심어서 교배를 해봤는데 거기서 둥근 게 나와. 이 뭐야? 뭐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번에는 각각 따로따로 해서 이분이 다 따로따로 교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기록을 해놨어. 그게 바로 유전의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한 건 아니고 뭐가 된 거야? 신부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를 발표하신단 말이야. 물론 신부님께서 발표한 건 아니야. 뭐 이건 쓸데없는 소리인데 이 신부님은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야. 기록을 해놓고 어떤 일이 생기셔가지고 이걸 발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훗날 누군가가 그 성당에서 이 신부의 기록을 찾은 거야. 찾아서 복원하니까 이런 엄청난 업적이 나온 거지. 이해됐어요? 자 갑니다. 맨델이 완두를 사용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 우리가 유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재료가 뭐야? 기르기 쉽고 세대가 짧으며 자손수가 많아야 돼. 유전 연구에 가장 적합한 거지. 기르기가 쉬워야 돼. 알겠니? 내가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그래? 유전 연구를 하려고 그래야 돼. 그 유전 연구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심으면 바로바로 자라나야 돼. 그런 식물로 연구를 해야 되겠지. 기르기가 너무 까다로워서 기르다가 다 뒤져봐. 유전 연구하려다 다 죽고, 안 되잖아. 그지? 됐어요. 그래서 기르기가 쉽고. 그 다음에 세대가 짧아야 돼? 길어야 돼? 매우 짧아야지. 한 일주일만 심어서 씨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연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어버이를 보고 자손을 보고 그 자손의 그 자손을 봐야 된단 말이야. 그 형질이 어떻게 유전이 되는가를 알려면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 세대가 짧아야지. 그럼 얼마나 좋겠니? 근데 세대가 길면 어떨 것 같아? 유전 연구가 힘들겠지. 우리가 인간의 유전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인간의 유전 연구가. 알겠니? 왜 그러겠어? 한 세대가 너무 길어. 선생님이 이쪽에 관심이 많아. 내가 이쪽에 관심이 많다고. 알겠니? 내가 유전 연구를 해봐야지. 얘 이렇게 생겼네? 쌍꺼풀이 있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쌍꺼풀이 없는 애랑 결혼해가지고 쌍꺼풀이 있는 애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그럼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돼? 얘가 앞으로 애를 낳으려면 앞으로 몇 년 있다 날 거야? 한 10년? 10년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니 20년? 그게 어떻게 내가 몇 년 살아야 돼 그러면? 앞으로 20년 더 살아야 되잖아. 한 세대가 길면 유전 연구가 어려워. 한 세대가 매우 짧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현재 유전 연구를 뭘로 하냐면 초파리로 해. 초파리. 동물 연구는 초파리. 초파리 이틀인가 3일에 새끼를 하나씩 낳아. 알겠니? 근데 하나씩 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나면 수천 마리를 낳아. 초파리는. 알겠니? 이게 뭐가 좋아? 통계가 좋아. 알겠니? 통계 내기가 좋잖아. 그 초파리를 갖고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마는 초파리가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유전 연구하고 싶어. 알겠니? 근데 어떻게 해? 한 세대가 짧잖아. 한 일주일이면 다음 세대가 나와. 근데 초파리 새끼 한 수천 마리 나와. 그럼 수천 마리를 통계 내는 게 좋겠지. 이걸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다음 단원이야. 이거 그대로 뒤집으면 뭐가 나오겠어? 그렇지. 사람 유전이 어려운 이유가 나오는 거지. 사람 유전은 기르기가 어려워. 돈 많이 들어. 기르기 어렵잖아. 알겠니? 한 세대가 길어. 알겠니? 자손수가 너무 작아서 통계 내기가 어려워. 됐어요? 다음 유전 연구 때 좋은 거 뭐야? 형질이 뚜렷해야 돼. 아까 했잖아. 대립형질. 쌍꺼풀이 있다 없다 뚜렷해야 돼. 근데 인간의 유전 연구는 좀 어려워. 왜? 쌍꺼풀이 있다 없다인데 하나만 있는 새끼들이 가끔 있잖아. 그 있는 거 없는 거요. 그치? 그 다음에 형질이 뚜렷하지 않아. 피부색이 하얗다 까맣다. 피부색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누구가 하얀 거고 누가 까만 거야. 그치? 생머리 곱슬. 반곱슬은 어떻게 할 거야? 키가 크다 작다. 중간인 애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 유전은 대립형질이 되면 뚜렷하지 않아. 그 완두는 아주 뚜렷하단 말이야. 완두는 둥근 완두, 주름진 완두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완두는 있다. 색깔도 가져. 노란 완두 봤어? 노란색 완두가 많아. 우리가 가끔 먹지. 근데 녹색 완두콩도 많아. 그래서 노란색 완두냐 녹색 완두냐 대립형질이 뚜렷한 말이야. 근데 이건 사람 유전은 어려워.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그렇지. 자유로운 교배가 돼야 돼. 내가 유전 연구를 하려면 둥근 완두하고 주름진 완두하고 내가 마음대로 교배를 시켜봐야 되잖아. 근데 사람은 안 되잖아. 내가 유전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뭐 교배하면 바로 잡혀가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 내가 원하는 대로 수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누구는 맨델이라는 분은 이런 연구를 계속해서 유전을 알아낸 거야. 우리는 연구를 잡아. 이제 동양으로 와. 그럼 동양에서는 유전 알았을까 몰랐을까? 동양에서는 유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동양에서 다 알았단 말이야. 알겠니?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우리 동양인과 옛날 서양에서도 뭘 알았어? 유전은 분명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뭐가 되는지를 몰라서 우리는 피가 유전되는 줄 알았어. 피가. 그래서 엄마로부터 아빠의 피를 이어받은 대를 이어받은 피를 이어받은 이렇게 됐던 거지. 알겠니? 말도 안 되는 거지. 알겠어? 네 엄마한테 피 받으면 죽어. 알겠니?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알긴 했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낸 게 맨델이라는 분이야. 맨델. 됐습니까? 그래서 맨델의 유전의 법칙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맨델의 유전의 법칙을 할 건데 첫 번째 요거 하기 시작하면 1시간 이상 걸려야 돼서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민재야. 수고하셨습니다.